삼성전자 마이너스 7.8%, SK하이닉스 마이너스 9.5%. 그런데 같은 시간 전쟁 패닉에 묻혀서 아무도 주목하지 못한 뉴스가 하나 떴거든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GPU 베라루빈의 HBM4 공급사를 확정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확정됐는데요. 이 안에서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이미 출하 중이고 한쪽은 아직 시험 중이에요. 오늘 주도주 레이더에서 이 두 종목을 5라운드 수급 대결로 붙여서 반등 탄력이 더 큰 쪽을 데이터로 판정합니다. 1천만 원이 있다면 삼전에 넣으시겠습니까? 한익에 넣으시겠습니까? 그 답 오늘 숫자로 드리겠습니다. 상황 정리부터 해볼게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습했습니다. 전쟁 9일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유조선 150척이 멈춰섰어요. WTI 유가가 주간 35% 폭등해서 배럴당 90달러를 찍었고 오늘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83년 이후 주간 최대 상승폭이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휘발유 리터당 300원이 한 주 만에 올랐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오늘 아침 한 방이 더 왔어요. 오픈 AI와 오라클이 텍사스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확장을 철회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의 상징이 꺾인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조 1,800억을 던졌습니다. 이번 주 합산하면 삼성전자에서만 5조 4천억, SK하이닉스에서 1조 8,800억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전쟁에 유가에 AI 투자 축소까지 반도체는 당분간 답이 없다. 두 종목 다 빠졌으니 아무거나 줍줍하면 비슷하겠지. 이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폭락 속에서 데이터를 뜯어보면 두 종목의 체질이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트렌드포스와 한국경제가 동시에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GPU 베라루빈, 여기에 들어갈 HBM4의 공급사가 확정됐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벤더 리스트에 올랐어요. 그러면 둘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안에서 위치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삼성전자는 2월 12일에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엔비디아에 실제로 납품하고 있어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11GBps 속도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0GBps는 넘겼지만 프리미엄 사양은 최적화 중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HBM 역사상 처음으로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앞서 있는 순정이에요. HBM3E까지는 SK하이닉스가 57%로 독주했잖아요. 삼성은 20%에 불과했고요. 그런데 HBM4 세대가 열리면서 판이 뒤집힌 겁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의 HBM 글로벌 비트 점유율이 올해 20%에서 28%로 올라가고 SK하이닉스는 59%에서 50%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베라루빈 전용 HBM4는 삼성이 약 3분의 2를 공급할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이 뉴스 오늘 하락 속에서 완전히 묻혔습니다. 전쟁 패닉에 모든 눈이 쏠려 있는 사이 엔비디아는 조용히 공급 계약 도장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HBM4 격차가 실제로 두 종목의 반등 속도를 얼마나 갈라놓을까요? 이걸 지금부터 5라운드에 걸쳐서 데이터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여러분이 예상 못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5가지 기준으로 정면 대결시킬 거예요. 각 라운드마다 승자를 선언할 겁니다. 잠시 뒤 공개할 최종 종목이 지금 이 흐름에서 나옵니다. 라운드 1, 밸류에이션, 누가 더 싸게 팔리고 있나? 삼성전자 오늘 종가 17만 3,500원, 포워드 PER 약 7배, SK하이닉스 83만 6천원, 포워드 PER 약 4.5배. 절대 숫자만 보면 하닉스가 더 싸 보이잖아요.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역사적 평균 PER은 12배에서 18배 사이예요. 지금 7배라는 건 자기 평균 대비 50% 이상 할인된 거거든요. 여기서 PER 12배로만 복귀해도 주가는 70% 이상 올라야 합니다. 17만 원이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닉스는 역사적 평균이 8에서 12배, 지금 4.5배에서 8배로 복귀하면 약 80% 상승. 마이크론 PER이 11.7배거든요. 삼성전자는 마이크론 대비 40% 할인, 하닉스는 62% 할인 상태예요. 1억을 넣었다고 치면요. 삼전이 정상 PER로 돌아가면 7천만 원이 불고 한익이 돌아가면 8천만 원이 봅니다. 절대 상승 여지는 비슷하지만 핵심은 어느 쪽이 먼저 돌아가느냐예요. 이건 다음 라운드에서 판가름 납니다. 라운드 1, 무승부. 절대 PER은 하닉스 우위, 정상화 속도 잠재력은 삼성 우위. 라운드 2, HBM4 모멘텀, 다음 실적을 결정할 게임 체인저. 이번 라운드가 핵심이에요.
삼성전자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 완료. 엔비디아 베라 루빈 전용 HBM4의 주력 공급자. 2026년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회사 직접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HBM3E까지는 57%로 독주했지만 HBM4 프리미엄 사양 퀄 테스트가 아직 미완이에요. 3분기 양산 시작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반면 삼성은 1분기부터 양산하고 있고요. 야구로 비유하면요. 하닉스가 8회까지 5대 0으로 리드하고 있었는데 9회 말에 삼성이 역전 말로 홈런을 친 거예요. 아직 경기가 끝난 건 아니에요. 하닉스가 9회 말에 다시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스코어보드는 삼성이 앞서 있습니다. 이 HBM4 선점 효과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결정적이에요. 삼성전자가 2월 12일에 양산 출하를 발표한 이후 주가가 21만 8천 원까지 올랐다가 전쟁 패닉으로 17만 원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시장이 HBM4 모멘텀을 가격에 넣기도 전에 전쟁이 모든 걸 덮어버린 겁니다. 이건 전쟁이 만든 가격 왜곡이에요. 펀더멘털이 깨진 게 아니라 감정이 가격을 눌러버린 겁니다. 라운드 2, 승자, 삼성전자. 일반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삼성전자 HBM4 양산이 의미 있지만 SK하이닉스의 HBM3E 독점이 여전히 실적의 핵심이다 라는 해석이 많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주가라는 건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다음 분기의 기대를 먹고 움직이잖아요. HBM4 세대 전환이 본격화되면 지금의 HBM3E 점유율은 과거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라운드 3, 수급 포지션, 스마트머니는 어디에 서 있나? 이번 주 외국인 매매를 보면요. 삼성전자 5조 4천억 순매도, SK하이닉스 1조 8,800억 순매도. 외국인이 삼전을 더 많이 팔았는데 어떻게 삼전이 유리해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더 많이 판 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비율로 보면 비슷합니다. 진짜 봐야 할 건 복귀할 때의 순서예요.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삼성전자거든요. 전체의 약 24%를 차지해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가 한국에 자금을 다시 넣겠다고 결정하면 1번으로 사는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ETF든 패시브든 시총 비중 맞추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삼성전자부터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비투 데이터를 봐야 해요. 삼성전자 신용잔고가 약 1조 9,800억, SK하이닉스는 1조 7,400억. 비율로 치면 하닉스 쪽의 비투 비중이 더 높거든요. 주가가 더 빠질 경우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질 리스크는 하닉스가 더 큽니다. 이번 주 개인이 삼성전자 5조 2,700억, SK하이닉스 2조 원 넘게 순매수했어요. 이 중 상당수가 신용매수라는 점, 비투 33조가 역대 쾌대라는 건 두 종목 모두의 반대 매매 뇌관이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뇌관의 크기가 다릅니다. 라운드 3, 승자, 삼성전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외국인 복귀 시 삼성전자가 먼저 반등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하이닉스의 낮은 PER이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라운드 4, 하방 리스크. 더 빠질 여지는 어디가 큰가? 자, 여기서 중요한 역설 하나를 짚어야 해요. SK하이닉스에는 고유한 하방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HBM4 추가 지연 뉴스가 한 줄이라도 나오면 단독 급락합니다. 그런데 같은 순간 삼성전자는 반사수혜를 받아요. HBM4 경쟁에서 삼성의 선점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요. 반대로 삼성전자의 고유 리스크는 뭐냐면 파운드리 사업도 적자예요. 그런데 이건 이미 바닥을 확인한 리스크거든요. 시장이 다 알고 있어요. 주가에 반영된 악재예요. 반면 하이닉스의 HBM4 지연 리스크는 아직 터지지 않은 리스크예요.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죠. 유가 리스크도 있어요.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엄청 쓰거든요. 삼성전자 연간 전력비가 약 3.2조, SK하이닉스가 약 1.2조입니다. 절대 금액은 삼성이 높지만 매출 대비 비중은 비슷해요. 유가 100달러 시대가 장기화되면 둘 다 부담이지만 이건 업종 전체의 문제이지 한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라운드 4, 승자, 삼성전자. 라운드 5, 반론. 그래도 하이닉스를 사야 하는 이유. 마지막 라운드는 반론이에요. 제가 아까 예고한 반전이 여기서 나옵니다. SK하이닉스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2025년 영업이익 47조 원, 역대 최대. 현재 시점의 실적 기반은 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에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아직 회복 중이에요. 둘째, HBM4 3E 점유율 57%. 이건 확정된 캐시카우예요. HBM4가 아직 세대 전환 초기인 만큼 올해 매출의 대부분은 HBM3E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이닉스가 독보적이에요. 셋째, 이게 반전인데요. SK그룹 최태환 회장이 다음 주 엔비디아 GTC에 직접 참석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업계에서는 HBM4 퀄 테스트 진전 또는 공급 계약에 관한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 GTC에서 SK하이닉스가 HBM4 11GBps 퀄 통과를 발표하면요.
위기에서 반전서사가 만들어지면서 주가 탄력이 폭발할 수 있어요. 하이닉스는 높은 베타 종목이거든요. 맞으면 3점보다 훨씬 크게 먹지만 틀리면 더 크게 다칩니다. 라운드 5 승자 SK 하이닉스. 오전 3승 1무 1패, 현재 시점 기준 상승 탄력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우세합니다. 이유를 세 줄로 압축하면요. 하나, HBM4 세계 최초 양산 출하라는 아직 주가에 미반영된 촉매를 들고 있습니다. 둘, 코스피 시총 1위라서 외국인 복귀 시 1번으로 매수되는 종목이에요. 반등 속도가 빠릅니다. 셋, PER 7배에서 12배로만 복귀해도 70% 이상의 상승 여지가 있고 경쟁사 대비 할인율이 과도해요. 이제 구체적 시나리오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나리오 A, 기본 시나리오. 전쟁 3개월 내 완화. 삼성전자가 GTC 이후 HBM4 모멘텀을 받으면서 포워드 PER 12배 수준까지 복귀, 목표 주가 약 30만 원대, 현재가 대비 73% 상승 여지. 조건, WTI 80달러 아래로 복귀, 엔비디아 베라루빈 출하 일정 유지. 시나리오 B, 강세 시나리오. 조기 종결 플러스 GTC 서프라이즈. PER 15배까지 리레이팅, 목표 주가 약 36만 원대, 현재가 대비 107% 상승. 조건, 미-이란 휴전 협상 시작, GTC에서 베라루빈 대량 선주문 확인. 시나리오 C, 리스크 시나리오. 유가 130달러 이상 3주 유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AI 캐펙스 축소 본격화, 삼성전자 포워드 PER 6배까지 추가 하락, 이 경우 15만 원대 지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금 팔 것인가가 아니라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면 어디에 넣을 것인가예요. 만약 WTI 유가가 85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되고 있다는 신호, 삼성전자 분할 매수 1차 진입 고려해야 해요. 만약 다음 주 GTC에서 엔비디아가 베라루빈 선주문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 HBM4 수요 확인, 삼성전자 2차 매수 타이밍이에요. 만약 SK 하이닉스가 GTC에서 HBM4 퀄 통과를 발표하면 이 경우 오늘의 판정이 뒤집힙니다. 하이닉스가 고베타로 더 폭발적 반등이 가능해요. 이 경우 하이닉스로 비중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유가가 130달러를 넘어서 지속되면 포지션 축소, 펀더멘털 훼손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구간이에요. 기억하시죠? 처음에 둘 다 빠졌는데 한쪽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촉매가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촉매가 바로 이거예요. HBM4 양산 선점 플러스 1주 뒤에 GTC라는 이벤트 타이밍이 삼성전자 쪽에 겹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장에서 스타게이트 확장 철회 소식이 AI 투자 축소 공포를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이건 오픈 AI 오라클 한 건의 이야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AI 인프라에 8천억 달러를 쓰겠다고 발표한 건 불과 1달 전이에요. 아마존 AWS, 메타의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스타게이트 하나가 빠진다고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의 수요가 꺾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GTC에서 이걸 직접 확인시켜 줄 거예요. 지금까지 수급 데이터로 삼성전자가 현 시점에서 반등 탄력이 더 크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확률 게임이에요. 오늘의 판정이 틀릴 수 있는 시나리오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스스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째, 내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중이 전체의 몇 %인가? 만약 50%가 넘는다면 반등을 기다리기 전에 비중 자체부터 점검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답이 명확하게 안 나온다면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 포지션 재점검이 먼저입니다. 둘째, 유가가 130달러를 넘어서 지속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AI 투자 축소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HBM4 모멘텀도 의미가 줄어듭니다. 셋째, 다음 주 GTC에서 SK 하이닉스가 HBM4 퀄 통과를 발표하면 이 경우 오늘 제가 드린 삼성전자 우세 판정은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값은 SK 하이닉스 HBM4 11GBps 퀄 통과 공식 발표 여부예요. 만약 이란 전쟁이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하고 동시에 엔비디아가 베라루빈 출하 일정을 연기한다면 오늘 제가 드린 시나리오는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오늘 밤 뉴욕장이 끝난 뒤에도 유가가 100달러 위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한 숫자가 여러분의 내일 매매를 결정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